중소기업에 대해서 훌륭날 많이 심한데 중소기업 기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지를 개선하려면은 일단은 먼저 실무 체험이나 그런 거 뭔가 뭐 일주일이라든지 그 현장 체험 같은 거를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근데 뭐 하루 이틀 해보고 나면은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아마 가장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 원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로기준법 내에서 작업 환경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뭐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더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안전하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좀 벌게 해줬으면 딱 그거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먹고 살만하게.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차 밴더 혹은 2차 밴더로 납품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대기업이 하지 않고 독과점 이윤을 하면 중소기업은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지요. 중소기업은 임금을 대기업처럼 많이 주면 그런 시선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중소기업 일자리는 넘칩니다. 그런 일자리를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에 차등이 생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때우고 있는 거죠.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조금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가지고 좀 일자리도 이렇게 많이 창출이 되고 해서 이렇게 좀 윤택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페트로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만족도와 함께 개선됐으면 하는 점 등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올 설 경기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4곳 중에 한 곳이 올해 설 자금 사정에 곤란을 겪으면서 상여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곳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규모일수록 내수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기관이나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페트로전북에서는 매주 이 시간 전라북도 내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위한 대안 찾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탄소 발열 의자 등 탄소 관련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네. 기업이 또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패널로서도 계속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평상시 저희가 이제 정치나 시사 쪽으로 좀 많이 주제를 다뤘는데 이 중소기업 이야기 들으면서 취업도 연계할 수 있는 코너 참 뭐 들을 만한 내용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주변에서 들으세요? 네, 제 주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더라고요. 예. 이제 가장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1번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 생소한 얘기를 조금씩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채용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아주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에서 중소기업을 주목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함께 홍보를 하거나 함께 갈 수 있는 구성체가 좀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이 방송 매체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중소기업 어려운 사정들이나 현황들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예. 그런 기업인의 한 사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 코너의 취지는 어떤 특정한 기업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아주 튼실하고 탄탄한 중소기업이 그래도 많습니다. 이 우리 지역 회사를 좀 관심 가져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바로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있고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공감하십니까? 네, 그 틈새에서 보물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셨다시피 예. 조금만 주의를 좀 들여다보고 하면은 좀 탄탄한 기업과 좋은 기업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정읍에 있는 대우전자 부품 살펴봤습니다. 네. 상당히 방송을 들으면서도 우리 저기 이런 탄탄한 기업이 있고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드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각 시군에 한 개씩 이상만 들어서도
우리 청년 취업준비생들 상당히 취업 문이 좀 많이 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어려운 결심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인프라 부족과 그다음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감과 일꾼이겠죠. 예, 네. 예, 어떠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으며 어떠한 일감이 있으며 어떠한 일꾼들이 산재에 있는가에 따라서 예. 지역 기반을 두고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 기업하는 입장에서 역시 행정의 지원이랄까 행정과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쓴소리를 좀 내셨어요. 그만큼 답답한 부분도 좀 있으시다는 얘기일 텐데. 행정 지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설과 인력 지원은 예.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안전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인력 채용을 얼마나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또 하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단순 지원보다도 지속적인 관리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는데 행정이 역할을 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이전 기업이 향토화 기업으로 이동시켜서 저희가 토착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행정이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뭐 행정의 쓴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안타까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긍정과 이제 적극적 행정인데 저는 이제 긍정적 행정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행정과 충돌하는 것은 긍정적 검토를 가지고 출발하느냐 안 하느냐 해주고 안 해주냐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어떤 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행정이 긍정적화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화, 어떤 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 어떤 인력을 채용을 해서 예. 담당화하든지 어떤 그런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쓴소리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전주시 지금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셔서 중소기업만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해서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상당히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이 노동자가 이직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몇 년 근무하신 분들은 이제 실력자가 돼 있는데 이런 숙련된 인력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면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떠나기 마련이니 찾아가기 마련이니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이직률을 줄이고 회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퇴직연금은 행정이 계속 건의했잖아요. 여기서 행정이라면 이제 전주시인 거고. 네네네. 네, 저희가 뭐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인력의 이제 이동인데요. 예. 특히나 뭐 장기간 근로자가 뭐 이직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힘들죠. 예, 타격이 심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그런 도움을 또 주신다 하니까 예. 저희가 어떤 근로자들한테 중소기업 연금을 좀 주십사하고 내용을 한번 건의를 했더니 예. 어떻게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다행이라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전주시 행정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중소기업과 최준범 과장을 연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하던데 그 필요성에 공감한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좀 높다는 그런 그 중소기업 연합회 입장이 있었고요. 예. 그 실제로 중소기업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직자들을 근로자들을 오래 이렇게 건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협조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부터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좀 마련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함께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공동으로 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해서 아하. 결국은 장기 건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없던 정책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 사업을 따로 좀 더 별도로 만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중 운행권과 퇴직연금 사업을 만들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올해부터 그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법령과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더 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근로복지 이 기금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전주시가 지원금을 더해 준다고 하면 이중적인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이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 전북의 현실 속에서 특히 그 중심의 전주 아마 제조업 분야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중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고용 안정 측면에서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좀 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에다가 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으나 아직은 그 타 업종 위에서 이직률이 좀 높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제조업 그 분야를 먼저 이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예. 어느 정도 그 사업 성과가 보이면 이제 분야를 좀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원래 그 계획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숙련공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에서는 이 숙련공들이 중요하죠. 오래 근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이분들이 이 이직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퇴직연금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고용 안정화의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그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실행이 되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전주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이 포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현재 우리 전주 시내 지금 30인 이하 그 제조업이 한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우선 30인 이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0인 이하 제조업 중에서도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재직자 한 200명 정도를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사업 개요는 3월 중에 공고를 띄워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3년 동안 이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이 근로자나 사업주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주 지역 내 제조업인데 30인 이하 기업이 해당이 된다. 3월 중에 이제 공고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고용보험처럼 노동자 본인 부담금 당연히 있죠? 예, 있습니다. 본래 그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사업주만 그 퇴직금을 미리 이제 적립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죠. 우리 전주형 그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도 일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로자 사업주가 이렇게 3년 동안에 5만 원씩을 내면 우리 전주시가 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그래서 3년 동안 한 54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마련되는 효과인데요. 예.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와 별개로 추가로 이렇게 납입하는 그런 제도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장기 재직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이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함으로써 재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근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5만 원이라는 부담이 뭐 현재는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향후 3년 후에 또 받을 금액을 생각하면 나름 노동자에게도 괜찮은 퇴직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5만 원 이상은 그 부담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11월, 12월 동안에 한 2주 정도를 기업 대표 106명, 그다음에 근로자 43명에서 한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설문조사 항목 중에 얼마 정도를 그 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업 대표인 경우에는 5만 원이 한 44%, 10만 원이 한 42%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그런 내용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5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도 많이 주면 좋겠으나 예산에 한정이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5만 원으로 결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을 하셨군요. 예, 5만 예. 원씩. 회사도 5만 원, 노동자도 5만 원, 전주시도 5만 원. 그래서 3년 예. 후에는 540만 원 가량의 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은 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실행 언제부터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 4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 내부적으로 전산적인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조금 늦어질 거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3월 달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4월 이후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글쎄요, 이 취지처럼 이직률을 줄이고 정착할 수 있는 우리 노동의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을 좀 바라보는 인식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이제 어찌 보면 시작이고 첫 단추입니다. 처음엔 양이 차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좀 더 확대되고 또 보편화된다면 역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조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안정된 고용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전주시에서 다양한 관심과 지원 정책을 이제 펼쳐 주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있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우려되는 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체와 실제 근로자들의 참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했을 때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기대 효과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 입장에서는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숙련공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체에서도 숙련공 그리고 특히나 요즘 젊은 청년들의 어떤 이직이나 중간에 그만 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근로자들은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세금도 절약하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퇴직 이후에 은퇴 후에 노후의 어떤 그런 생활 보장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의 어떤 숙련공의 이직 이탈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까지 가능한 그런 제도인 만큼 충분히 이용해 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주시 중소기업과의 최준범 과장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최준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다. 노동자도 만족하고 사측도 조금의 직원을 배려한 형태지만 효과는 그 3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어떤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 지원 제도는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 받는다는 것은 어떤 민관 노가 결국에 같이 가자는 동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준범 과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그 본인 부담금 그리고 지원금 사측의 지원이 왜 5만 원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사전에 이미 이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중소기업민들과 또 직원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적정한 액수가 한 5만 원이다. 그러니까 나름 전주시 행정에서 꼼꼼히 지금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아마 2월 22일 정도부터 어느 정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들어봤는데 역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그래도 좀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다. 이직률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네. 저희 이제 이게 시작이 반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서 금액도 지원하는 금액도 좀 늘어난 다음에는
어떤 효과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또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예.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목돈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임동욱 대표님 이런 생각하시게 된 건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근데 결국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겠죠. 결국에 근로자들은 수입원이 임금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노력만이라도 하면은 나중에 뭐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해서 예. 국가가 이제 쳐다보고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좀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이제 저희가 또 회의를 할 때 임 대표님께서 하신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네네네. 명절이라는 것은 역시 가족이 함께 모이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조상을 찾아뵙는 건데 명절 때 부모님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효자 예. 효도수당. 효도수당. 네네. 이거는 뭐 어디에도 없는 건데 네. 효도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예. 어버이날과 설 명절, 예네. 그다음 추석 명절. 예.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뭐 장인, 장모님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직접 드려서 작은 돈이지만 예. 공과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한 거죠. 그 받았을 때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뿌듯함도 있고요. 자부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애정도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생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직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내심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얘기를 할 때도 집에 가서도 좀 이쁨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흔히들 말하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야, 뭐 가족 같은 직원이야 이런 말 합니다만 실천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표현은 하진 않지만 아마 큰 자부심을 많이들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특히 뭐 설 연휴 기간 또 우리 여성분들 경력단절 여성도 많은데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교육부터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정희 센터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교육들이 있어요. 네네.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 그 취업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2개 기구가 있습니다.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리고 전북 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어요. 예. 그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주로 이제 전주권 그리고 광역 여성은 이제 전라북도의 그 시군 단위의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로 그 뭐 직업 탐색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 취업 준비 교육도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그 기업과 또 구직자 간의 그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글자 그대로 그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 이렇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곳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갖춰놓은 여성 인력은 상당히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기업들이 전라북도가 이제 워낙 상황이 열악하니까 취업을 전부 다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들이 좀 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은 대개 이제 저희들이 뭐 3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얘기를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사실 기업 환경들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그 전라북도 내 그 세일센터가 총 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다수 이제 확보돼 있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그 취업 상담사들을 통해서 이제 1대1 맞춤형으로 취업에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섬세함이라든가 또 이 경력 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기업들에게 아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여성 친화 기업이라고 하는 인증을 또 저희가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기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데 또 지원을 하고 또 기업 컨설팅도 하고요. 그리고 예. 기업 안에 있는 그 재직자들 문화 체험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그런 뭐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여러 그렇죠.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기업들에서 이렇게 일 생활 양립이 가능한 그 직장 문화 이런 걸 또 많이 만들어 주시고 예. 또 모성 보호라든가 이런 거를 잘 지켜주시는 그런 문화를 유지해 주시면 여성들이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정희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임동욱 대표님,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을 또 맡고 계시고 또 기업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수요일 코너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 좀 힘을 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한 말씀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분들이나 기업분들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MF도 겪고 그 많은 기간도 겪었듯이 결국에는 어떤 비전을 보고 저희가 나갔으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힘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연합회 차원에서도 또 행정과 또 대학과 함께 이 협업 체계를 좀 더 구축해서 현실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숙제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좀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트로전북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임동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페트로전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